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강에서는 12지의 오행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내용은 조금 쉬운 편에 속하나 반복하여 몸에 체화해야 함을 강조했음을 유의해 주세요.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질의해 주시면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작성하기에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면 한문파고다 카페의 강좌 리뷰 메뉴판을 활용해 주십시오. 또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의문이 있는 시청자분들은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1강 나는 어디에?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나를 기준점으로 보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나를 찾으려면 만세력을 놓고 생년월일시를 대입해서 보아야 해요. 하지만 요새는 휴대폰 앱도 있고 무료로 다운받아 컴퓨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요. 컴퓨터로 다운받는 방법부터 소개할게요. 대유학당의 웹하드에 들어가세요. 인터넷 주소는 슬라이드의 주소와 같고요. 아이디는 DAEYOUDANG, 패스워드 9966699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잠이 6임 2020 버전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설치하면 아이콘이 생깁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명리를 보는데 왜 잠이 6임 2020 버전을 보느냐고요? 그 안에 명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되면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나 동료, 아이들에게 부탁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만약 다운 및 설치가 여의치 못하면 스마트폰 앱인 천을귀인을 설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구는 마련되었으니 프로그램을 열고 자신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시다. 1. 이름을 입력하고 2.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하고 3. 음력인지 양력인지 선택합니다. 4. 생년월일시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11시 근처일 경우 사시인지 오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의 명반에서 균시차를 적용하면 사시인 게 확실해집니다. 사시는 오전 9시 16분부터 11시 15분까지입니다. 균시차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 18강에서 배웠으므로 생소할 경우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오명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교재와 같은 명반이 작성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왼편에 있는 연월일시를 볼 거예요. 맨 윗줄에 연월일시 글자가 보이죠? 세로로 붓글씨를 쓰듯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면 경자년 정해월 기사일 기사시가 됩니다. 교재의 저자가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간에 사람이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사주입니다.
사주는 넉사, 기둥 줄을 쓰니 운명의 네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년, 월, 일, 시 네 기둥이 모여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각각 따로 부를 때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건 네 기둥과 8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 정, 기, 기가 쓰여 있는 윗줄은 사주의 천간이고 자, 해, 사, 사자가 쓰여 있는 아래줄은 사주의 지지입니다. 천간 하나, 지지 하나가 모여 하나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경은 연주에 있는 천간이니 줄여서 연간이라고 부르고 정은 월주에 있는 천간이니 월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는 일간과 시간에 두 개나 있죠. 일간의 기라고 부르면 하늘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돼요. 이 일간이 나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왜 일간이 나일까요? 아주 예전에는 띠라고 말하는 연주를 가지고 궁합도 보고 사주도 판단했는데 명통부를 지은 서자평이라는 분이 일간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정설화되어 지금은 거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연과 월은 나의 윗사람, 시주는 자식이 되며 일지는 배우자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정해놓고 나를 생하는 것과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과 나를 극하는 것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명리학이 됩니다. 연간과 연지를 합쳐서 연주라고 부르고 월간과 월지를 합쳐서 월주라고 부르고 일간과 일지를 합쳐서 일주라고 부르고 시간과 시지를 합쳐서 시주라고 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나이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연주는 일간의 근본이 되며 0세에서 20세 사이에 해당합니다. 월주는 일간의 성장 환경이며 21세에서 40세 사이에 해당합니다. 일주는 일간의 가정이 되며 직업과 활동 공간에 해당합니다. 나이로는 한창 일을 할 나이인 41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시주는 일간의 말년이며 61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년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말년은 61세 이후로 자녀가 잘 되어야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주가 자식과 관련이 깊은 것이죠. 현대인들은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한 꽤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현재 50세인 분들은 기대 수명이 거의 90이 되니 40년이 남은 셈이죠. 그래서 이 나이를 좀 늘려서 조정했습니다. 연주를 20세까지 늘려보는데 대략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나의 조상과 가족을 배치한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용어로는 육친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배우자, 자식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일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자리를 꼽으라면 3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일간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 자리인 월간, 두 번째는 어머니 자리인 월지가 일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월간은 천간이므로 일간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월지는 지지이므로 일간에게
실제적 영향을 주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 배우자 자리가 일지가 되므로 일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장한 이후 실제로 가정과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자리이므로 41세 이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슬라이드 좌측 첫 번째 명은 자월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간단한 비교를 위해 월주와 일간만 넣은 것입니다. 자월은 추운 겨울이죠. 아무리 병화라도 너무 추워서 태양 역할이 어렵게 됩니다. 월간 임수가 병화를 수극화하고 있고 병임충도 되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다는 것은 공부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월주를 성장 환경이라고 하였는데 이명은 병화라서 빛나고 싶은데 춥고 극을 당하는 환경이라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5글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운명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주를 뽑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휴대폰으로 보려면 천을귀인 앱을 깔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무료 앱도 많이 나와 있으니 사주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대유학당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강에서 대운이 왔다고? 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